어, 이번 시간에는 제4장 현재 가치의 이용을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화폐의 시간적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먼저 본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히 리뷰를 하겠습니다. 화폐의 시간적 가치라는 것은 평가 시점과 이자율을 고려해서 현금 흐름을 평가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만 원이라고 해도 올해 100만 원과 내년에 100만 원이 다르고 또 금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올해의 100만 원과 또 내년의 100만 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해의 100만 원이 현재의 100만 원이 미래의 100만 원보다는 더 크게 평가됩니다. 보통은. 이럴 때의 그 이유로는 화폐의 시간 가치가 사람들의 시간 선호가 반영이 되어서 평가된다고 하는데 그 화폐의 그 시간 가치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시간 선호라는 것은 어떤 돈이 있을 때 그 미래의 재투자 기회가 있는 거, 또 하나가 물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거, 또 하나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데 그게 사람들의 시간 선호에 대한 강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현재의 돈을 미래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미래 가치라고 하고 미래에 들어올 돈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미래 가치는 현재의 현금 흐름을 미래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값이고 역시 현재 가치는 반대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입니다. 이 중에서도 현재 가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현재 가치의 대부분 그 재무 관리의 대부분의 그 내용들이 현재 가치를 이용해서 평가한 그 균형 가격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의의 그 학습 목표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현재 가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현재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식을 알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요. 그 구조식을 결정하는 것이 미래의 현금 흐름과 그것을 할인하는 할인율이라는 그 두 가지 요소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로 현재 가치 개념이 증권의 균형 가격을 산출하는 데 이용되는 원리를 이해를 할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되는데 일단 먼저 간략하게 증권의 균형 가격을 어떤 식으로 산출하는지 현재 가치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는 실물 투자의 결정. 우리 경영자들이 투자를 할 때 반도체 공장을 세운다든가 뭐 조선소를 세운다든가 이런 실물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경제성 평가가 되겠는데요. 여기에도 현재 가치 개념이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업 가치 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M&A를 하거나 또는 주식을 사거나 또는 경영자가 자기네 기업을 평가할 때 어떤 정도의 그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이때에도 현재 가치 개념이 이용이 되는 거죠. 이번 강의 학습 목표가 이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학습 모차도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현재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니 현재 가치의 산출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하는 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증권의 균형 가격을 산출하는 거, 실물 투자의 경제성 평가하는 거,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거 이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현재 가치의 산출 구조를 봅시다. 현재 가치의 산출 구조를 보면은 현재 가치의 산출 식이 분수값의 구조를 갖는 것을 이해할 겁니다. 우리가 그때 1년 후에 100만 원이 현재에서는 얼마냐 이럴 때 100만 원을 금리가 10%라고 그러면은 1 플러스 0.1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분수값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자는 이 분수값의 구조에서 분자는 미래에 들어올 현금 흐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그 할인하게 될 그 할인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무한연금이나 뭐 일반 연금이나 일시불이나 모두 다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분자의 현금 흐름, 분모의 할인율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뭐 간단하게 무한연금의 현재 가치를 이런 식으로 C 나누기 R 이렇게 해서 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금 흐름이 있다고 할 때 C 있을 때 이것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 이것의 현재 가치를 쭉 구해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은 무한연금이 되면은 이제 무한등비급수의 합을 이용해서 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한 식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V는 C 나누기 R. 그래서 V는 현재 가치고 value 그리고 C는 그 캐시 플로우 그리고 밑에 R은 디스카운트 레이트 할인율이 되는 거예요. 항상 현재 가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를 먼저 증권의 균형 가격을 산출하는데 이용을 해보자. 그것이 이제 그 증권도 이제 종류가 주식과 채권이 이제 기본적이죠. 그 외에도 파생 증권이 다양하게 많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뒤로 더 들어가서 투자론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증권도 채권도 여러 종류를 다 하게 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여기서 설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식의 균형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채권의 그 균형 가격을 산출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은 기업으로부터 일단 배당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게 되면은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배당이에요. 그리고 배당은 언제까지 받냐? 그거는 기업이 그 계속 기업의 가정을 전제로 하니까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증이 없는 한 회사는 계속 간다고 가정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증이 없다는 거는 만약에 곧 망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은 계속 영원히 지속된다고 가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주식을 가졌을 때 받게 되는 배당금도 무한히 지급받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은 지금 주식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써 받게 되는 무한한 배당을 그 현금 흐름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배당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주식의 균형 가격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배당 평가 모형입니다. 그래서 디비던드 밸류에이션 모델 또는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당 평가 모형이라는 것은 주식의 가격은 배당금의 현재 가치다 이거예요. 그때 여기서 말하는 주식 가격이라는 것은 그 시장 가격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오늘 뭐 6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시장 가격이지 여기서 말하는 균형 가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잘 알아둬야 될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균형 가격 또는 뭐 균형 가치라는 말도 하고 또 내재 가치
가격이라는 말도 써요. 또 이론 가치, 이론적 모델로 구해낸 가격, 이론 가격. 이게 다 뭐냐면은 이론적인 모델로 구해낸 가격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배당 평가 모형에서 배당의 현재 가치로 주식 가격을 구한다. 이럴 때 주식 가격은 균형 가격, 균형 가치, 내재 가치, 이론 가치, 이론 가격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와 반대되는 말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거와 대응되는 말, 뭐 반대는 아니고 시장 가격이에요. 시장 가격. 이것도 시장 가치라는 말을 쓰는데 단어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산출된 구조가 이론적 모형으로 구해낸 거면은 그 내재 가치, 균형 가격, 균형 이론 가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그 관계에서 형성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 가치 투자의 창시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그 가치는 바로 이쪽 이론적 모형으로 구한 이거를 가치라고 하고 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가격이라고 했어요. 가격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다 같이 이렇게 말을 통일해서 쓰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학자마다 또 용어를 다르게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좀 헷갈려요. 그 왜 여기서 가치라고 그러고 저기에서는 가격이라고 그러냐. 생각 같으면은 뭐 재무 그 용어 통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똑같이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헷갈리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론적 모형으로 구한 거다. 그러면 뭐 가격이라는 말을 썼어도 이거는 균형 가치, 내재 가치다라고 알도록 하고 또 하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다. 그러고는 시장 가치라는 말로도 써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가치가 아니고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뭡니까? 이론적 모형으로 구하는 균형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 가치 또는 시장 가격은 어떻게 구하냐? 그거 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얼마냐? 이것만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그 삼성전자의 가격이 지금 비싼 거냐, 싼 거냐, 이렇게 판단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그 균형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배당의 현재 가치라고 그랬으니까 배당이 분자에 들어가고 밑에 할인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배당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은 주식 수익률이에요. 주식 수익률. 왜 수익률이라는 걸 쓰냐? 그 수익률은 미래 가치를 그 산출할 때 쓴다고 하지 않느냐?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수익률, 할인율, 이자율 이렇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미래 그 수익률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게 할인율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가지고 그냥 할인을 하는데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게 바로 여기서 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할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적용할 할인율은 주식 수익률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식 수익률은 그럼 이때 말하는 주식 수익률은 이론적으로 구해내야 될 거예요. 그 주식의 위험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냐면은 미래에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할 때는 그냥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공부가 진전된 다음에는 뭐 CAPM이나 이제 유형과 수익률의 관계식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때는 우리가 직접 기대 수익률을 구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예제를 간단하게 봅시다. 어떤 기업이 일주당 매년 배당금을 5,000원씩
지급한대요. 그럼 내가 이제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계속 5,000원씩을 받는 거예요. 내 죽을 때까지 받죠. 내 자식한테 물려주면은, 그 자식이 또 계속 받아요. 그래서 무한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주식의 가격은 얼마냐? 그럼 5,000원이 똑같이 5,000원씩을 준다니까 무한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는데 할인율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의 할인율이 주식 수익률이에요. 주식 수익률이 10%랍니다. 그래서 이 주식 수익률 10%로 할인을 하면은 5,000원 나누기 0.1 그러니까 C 나누기 R 해서 V를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똑같아요. 5,000원 나누기 0.1 해서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의 균형 가격은 5만 원이에요. 그런데 시장에서 보니까 이 회사 주식 가격이 4만 5천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4만 5천 원으로 이 주식을 평가하고 있는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 주식은 그 가치가 5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5만 원짜리가 4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과소평가된 거죠, 시장에서. 그러면은 4만 5천 원이 점점 더 가격이 올라가지고 5만 원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4만 5천 원은 시장 가격이고 요 5만 원은 균형 가격인 거죠. 그래서 이 내재 가치가 5만 원, 균형 가격이라는 말은 내재 가치라는 말로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진실한 가치가 5만 원인데 시장에서 4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과소평가된 거고 그래서 이 주식을 매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재 가치를 구해서 시장 가격과 비교해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해요. 가치 투자의 대가가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면은 이 주식을 사들이는 거죠. 보통 증권가에서는 실무계에서는 이 균형 가격을 목표 가격이라는 말로도 써요. 목표 가격. 그래서 이 회사의 목표 가격은 6만 원이다. 5만 원이다. 근데 시장 가격이 4만 원이면은 이제 매수해라라는 매수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주식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증권의 또 한 종류가 대표적인 게 이제 채권입니다. 채권은 보유하고 있게 되면은 만기가 있잖아요, 채권은. 그러니까 만기까지 이자를 받다가 만기에 가서 원금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채권의 균형 가격은 이자와 원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한 거에 되는 거죠. 주식은 배당의 현재 가치인데 채권은 이자와 원금의 현재 가치예요. 그래서 채권은 이 채권이라는 게 이렇게 딱 액면 금액이 있습니다. 페이스 밸류 해가지고 액면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약정 이자율. 이자율이 예를 들어 10%다. 이러면은 100만 원에 10%씩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10만 원씩 이자를 받다가 여기 이제 만기도 나와요. 만기가 만약에 3년이다. 이러면은 3년 시점에 가가지고 100만 원을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10만 원, 첫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첫 해 10만 원 받고 둘째 10만 원 받고 셋째 10만 원에다가 원금 100만 원까지 받으니까 11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의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주식과 달리 두 개죠. 주식은 배당이다 이러는데 채권은 이자와 원금이다. 이자와 원금이니까 더 많은 복잡한가요? 복잡하지 않아요. 더 간단해요. 채권의 현금 흐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의 배당은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를 구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 채권은 이자와 원금의 현재 가치되니까 그러면은 채권도 할인할 수 있는 할인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할인율을
역시 채권 수익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채권을 사서 얻게 되는 수익률. 그것은 이제 미래가치 개념이에요. 아까 주식 수익률도 주식을 사면 얻게 되는 수익률. 이런 것은 미래가치의 관점에서 수익률이라는 말을 붙인 거죠. 그런데 수익률은 할인율로도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할인율이 다르다고 그랬죠. 달리 쓴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을 가지고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액면 금액이 10만 원인 그 채권이 있습니다. 만기까지는 2년 남았대요. 이자는 매년 말 5천 원씩 지급되고 할인율, 채권 수익률은 10%다. 그럼 이 채권의 균형 가격은 얼마냐? 이거요. 그러면은 첫 번째 만기가 2년 남았다고 그랬으니까 2년 후에 만기가 되면서 액면 금액을 받겠죠? 그게 원금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만기 액면 금액 10만 원을 2년 후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어떻게 하면 될까? 나누기 10%라고 그랬었습니까? 채권 수익률이. 그러니까 1 플러스 0.1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82,645원이 돼요. 그러니까 2년 후에 받게 되는 10만 원, 이건 일시불이죠. 이것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은 82,645원이다. 라는 얘기고요. 채권을 갖고 있게 되면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받게 되죠. 근데 이자를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년 말 5천 원씩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은 1년 후에 5천 원 받고 2년 후에 5천 원을 받는 거예요. 1년 후에 들어오는 5천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은 이건 나누기 1.2를 하면 되죠. 채권 수익률이 10%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누기 1.1를 하면은 4,545원이 되고 2년 후에 들어오는 5천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나누기 1.1의 제곱으로 하면은 4,132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4,545원과 4,132원을 합치면은 8,677원이 되죠. 그러니까 이자의 현재 가치는 8,677원이에요. 아까 원금의 현재 가치는 얼마라 했어요? 82,645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자의 현재 가치와 그 원금의 현재 가치를 합하면은 91,322원이 됩니다. 91,322원. 그러면은 액면으로는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채권이지만 현재 이 채권의 그 균형 가치는 91,322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이 채권이 얼마에 거래될까요? 그거는 몰라요. 시장 가격을 알아야죠. 시장 가격을. 만약에 시장 가격이 91,322원과 똑같다. 라면은 그거는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균형 상태라고 그래요. 만약에 채권 가격이 시장에서는 95,000원에 거래된다. 그러면은 그 채권은 사지 말아야죠. 왜냐면은 균형 가격이 91,000원인데 95,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면 그건 과대평가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의 균형 가격을 얘기했잖아요. 이때 균형 가격은 이론적 모형을 통해서 구해요. 그리고 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두 개는 같을 수도 있어요. 같으면은 그때는 시장이 균형 상태라고 그래요. 균형 상태. 균형 가격은 내재 가치라고 해요. 내재 가치. intrinsic value. 그래서 내재 가치라고 하니까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이 같으면은 이때는 시장이 균형 상태가 됩니다. 균형 상태.
균형 상태라면은 뭐 주식을 사고 팔고 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차익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시장 가격보다 균형 가격이 크다. 이렇게 해요. 여기가 크고 여기가 작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균형 가격이 5만 원이라고 합시다. 5만 원. 그런데 시장 가격도 5만 원이다. 이러면 이제 시장은 균형 상태예요. 근데 균형 가격은 우리가 이런 모형으로 그랬더니 5만 원이에요. 5만 원. 그런데 시장에서는 4만 5천 원에 거래된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불균형 상태죠. 불균형. 두 개가 일치하지 않으면 불균형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는 시장 가격이 과소평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사야죠. 매수. 그럼 4만 5천 원에 사서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불균형 상태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균형 가격으로 구했는데 5만 원인데 시장 가격에서는 5만 7천 원이다. 이게 5만 7천 원. 그러면은 시장 가격이 과대평가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대평가됐을 때는 시장 가격 5만 7천 원이 곧 5만 원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식을 매도해야 되겠죠. 매도하면은 5만 7천 원에 매도해서 돈이 현금으로 5만 7천 원을 갖고 있는데 그게 5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사면은 똑같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7천 원의 이익을 얻죠. 그게 바로 차익이에요. 차익. 또 5만 원의 내재 가치를 갖는 게 4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은 4만 5천 원의 주식을 사요. 그래가지고 갖고 있다가 5만 원이 되면은 팔아요. 그러면 5천 원의 이익을 얻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차익거래입니다. 차익거래. 차익거래는 재정거래라고 돼요. 영어로는 아비트레지라고 하는데 차익거래, 재정거래라고 하는데요. 차익거래는 그러니까 불균형 상태에서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주식을 사거나 파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얻게 되는 이익을 차익 또는 재정이익 이런 말을 써요. 재정이익.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증권의 균형 가격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룹니다. 일단 대략적인 중요 내용들을 간략히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물 투자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요. 실물 투자라는 것은 그 공장을 설립하거나 기계 설비를 구입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투자 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이제 자본 예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캐피탈 버젯 또는 뭐 그 행위를 얘기하면 캐피탈 버제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에 진출했다.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기차 공장을 세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자본 예산의 문제예요. 그럴 때 여기서도 이 실물 투자를 함으로써 얼마만큼의 그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는 거냐라고 할 때는 현재 가치 개념을 인용하는데 역시 현금 흐름과 할인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업은 기계를 구입해서 그 제품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그 현금 흐름은 그 기계의 내용 연수만큼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걸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현재 가치를 구할 때의 할인율은 바로 그 투자안이 얼마나 위험한 투자안이냐, 그거를 반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 예를 들어서 그 고속버스를 운행을 해가지고 매번 그 운임을 받아요. 그거는 뭐 당연히 쉽게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고속도로를 다니는 고속버스 회사의 가치는 얼마냐? 그 고속버스들이 운행을 해서 벌어들이는
운임 수입, 그게 현금 흐름이에요. 그것을 현재 가치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빌딩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빌딩을 임대해서 받게 되는 그 임대료 수입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은 빌딩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얘기하는 빌딩의 가치 또는 고속버스 회사의 가치, 이런 것은 다 내재 가치예요, 내재 가치. 이 이론적 모형으로 구해낸 내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하나 들어봐요. 내가 경영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 유망하다고 해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계를 사는데 450만 원이 든답니다. 근데 기계는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대요. 그런데 3년 동안 사용하면서 매년 200만 원씩의 현금 유입이 예상이 된대요. 할인율을 10%라고 하고 이 기계의 균형 가치를 균형 가치라고 하네. 뭐 균형 가치, 균형 가격 다 같은 말이에요. 내재 가치. 그런데 이걸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삼으로써 현금 흐름이 여기서 200 들어오고 여기서 200 들어오고 여기서 200 들어오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얼마를 주고 사요? 450을 주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계의 그 가치는 얼마냐라고 하면은 일단 200, 200, 200 들어오는 것의 현재 가치죠. 이걸 보고 200, 200, 200 더하면 600이고 600에서 450을 빼면은 150만큼 이익이구나. 그러면은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이제 회계적인 개념이 이래요. 회계에서는 어떤 제품을 팔았을 때 1월 1일 날 팔거나 또는 12월 31일 날 팔거나 그 가치가 똑같죠. 그런데 실제로 1월 1일 날 팔려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과 12월 31일 날 팔아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그 가치가 다르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200, 200, 200 들어오는 것도 3년에 걸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후에 들어오는 200은 이렇게 10%로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고요. 2년 후에 들어오는 거는 2년 후니까 1 플러스 0.1의 제곱으로, 3년 후에 들어오는 건 3승으로 이렇게 해서 다 더합니다. 그럼 497만 원이 돼요. 이거 200, 200, 200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오면은 유한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유한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식을 외워서 할 필요 없잖아요. 3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20년 이렇다면은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구해야 되겠지만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눈으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산출을 하니까 이렇게 497만 원이 됩니다. 497만 원. 그러니까 이 투자자는, 이 경영자는 이 기계를 들여서 사업을 하면은 497만 원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600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이 반영이 안 된 얘기죠. 그러면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이죠. 아무튼 그래서 497만 원의 가치를 갖게 된다 이거예요. 얼마의 기계를 사가지고요. 450만 원에 사가지고. 그러니까 요 497만 원은 균형가치, 내재가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기계를 사는 데 들어가는 450만 원은 시장 가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시장 가격. 이 기계를 사야 되냐? 판단해보자 이거예요. 이 기계의 균형가치는 497만 원인데 450만 원에 살 수 있으니까 450만 원은 과소평가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야죠. 과소평가된 거니까 기회설비를 웨이트합니다. 그러면은 497만 원의 가치를 갖는 건 450만 원에 샀으니까 47만 원만큼의 이익을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47만 원만큼의 이익을 보아서 그걸 이익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 600 화폐 시간 가치를 고지 안 하고 600에서 450을 빼면은 150. 이거는 순이익이에요. 그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회계상의 손익계산서에서 말하는 순이익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거여서 재무관리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재무관리는 그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497 빼기 450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7만큼. 그래서 요게 47이 0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47을 재무관리에서는 순이익이라고 안 하고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익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순현재 가치라고 그래. 그래서 요 순현재 가치, Net Present Value 해서 요 앞자를 따서 NPV라고 그래. NPV. 이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또 자세히 할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그러면은 NPV가 0보다 크면은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맞습니다. NPV가 0보다 크면은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게 뭐죠? 현재 가치 개념이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현재 가치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적용이 되냐 이거예요. 뭐 했어요? 증권은 주식과 채권을 나눠서 했고요. 그 다음에 실물 투자의 결정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업 가치의 평가를 보는 거예요. 기업 가치는 어떻게 구하냐? 기업 가치는 대차대조표를 봅시다. 여기가 자산인데요. 여기가 부채고 여기가 자본입니다. 자본. 그랬을 때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일치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차대조표 등식 또는 뭐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해요. 기업 가치는 바로 이 자산 가치예요. 자산 가치. 그런데 이 자산은 스탁이에요. 스탁. 그러니까 이 자산을 사놓으면은 그걸로 뭘 합니까? 영업이익을 벌어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자산을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왜 세워요? 그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반도체 공장이 벌어들이는 돈, 그게 바로 이제 영업이익인데 그 영업이익이 많으면은 그 자산에 좋은 거죠. 그렇죠? 그 자산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가 커지죠.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대차대조표의 차변에 있어요. 그 반도체 공장을 돌려서 나오는 게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그래서 그 영업이익이 플로우고 자산이 스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할 때는 영업이익률의 개념으로 가고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는 현재가치 개념으로. 영업이익의 현재가치가 자산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현재가치를 구할 때도 영원히 계속되는 영업이익의 현재가치를 계산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그 영업이익이 들어가고 사실은 영업이익도 아니에요. 일단은 여기서는 영업이익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가서 영업현금 흐름이라는 걸로 바꿀 거예요. 왜냐면은 재무관리에서는 이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직 그 얘기가 좀 복잡하니까 영업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면은 그래서 할인율로 이렇게 뭔가 할인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하면은 기업 가치가 된다 이거예요. 기업 가치. 이걸 구하면은 바로 기업 가치가 돼요.
그래서 저거는 그 대차대조표의 차변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의 현재가치를 구합니까? 바로 영업이익의 현재가치를 구해가지고 기업가치를 구하는 그 방법이죠. 그런데 대차대조표 등식이 성립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차대조표의 대변에서 부채의 가치를 구하고 자기 자본의 가치를 구해서 이 두 개를 더해도 기업가치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채의 가치를 먼저 구합니다. 부채의 가치를 구할 때는 부채를 제공한 채권자가 이자를 받아가잖아요. 이자. 그러니까 이자를 앞으로 지급될 이자를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하면은 그게 곧 부채의 가치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부채의 가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지 않냐?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원금을 상환하고 또 다시 같은 식의 부채를 조달을 한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금을 상환 안 하고 그냥 계속 부채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중간에 원금을 상환하고 다시 부채를 조달하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지급될 이자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은 곧 부채의 가치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부채 가치를 구해요. 부채의 가치가 크면은 이자가 많겠죠. 또 이자를 많이 받는 것은 부채의 가치가 크니까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채가 크면은 이자를 많이 받게 되고 또 많이 받는 이자는 그 부채의 가치가 큰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의 가치예요. 자본을 출자한 주주는 뭘 받아가요? 순이익을 가져가요. 순이익을. 순이익을 모두 배당한다고 합시다. 모두 배당. 그러면은 배당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배당을 다 안 하잖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잖냐. 안 하면 대신 주가가 올라가요. 주가가. 배당을 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배당을 하면은 내가 현금과 조금 낮은 주가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고, 배당을 안 하면은 그냥 높은 현금을 안 받는 대신에 높은 주가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이익을 곧 배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배당의 순이익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은 곧 자기 자본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을 좋은 데다가 투자를 했으면 순이익이 많을 겁니다. 좋은 회사에다가 투자했으면. 그럼 순이익이 많은 회사의 주식은 값이 높아지니까 자본의 가치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대차대조표의 대변 쪽에서 부채의 가치와 이자의 현재 가치로 부채의 가치를 구하고 순이익의 현재 가치로 자기 자본의 가치를 구해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그 자산의 가치가 되는 거죠. 기업 가치랑 똑같게 되네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구하는 방법은 대차대조표의 차변에서 구할 수도 있고 대변에서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예제를 여기서도 살펴보겠어요. 매년 영업이익 4억 원을 벌어들이는 회사가 있어요. 이 중에서 부채에 대한 이자는 1억 원이고 나머지 3억 원은 순이익이다. 지급이자에 대한 할인율은 10%고 그러니까 이자율이 10%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이익에 대한 할인율, 그건 주식 수익률이죠. 그것이 20%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부채 가치, 자본 가치, 기업 가치를 다 하나대로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봅시다. 이거를 손익계산서를 구해봐요. 그럼 손익계산서의 맨 처음 시작은 매출액 영업 비용 빼고 영업이익 나오고 이자 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뭐부터 쓴다고 그랬어요? 그냥 영업이익부터 써요. 영업이익. 그러면은 4억이 되죠. 4억. 그리고 지급 이자가 1억이에요. 그리고 순이익이 그러니까 3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자의 할인율 10%로 이거를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하면은 이건 10억 원이 되는 거죠. 이게 부채의 가치예요. 부채의 가치. B로 표시합시다. 순이익은 3억 원인데 이것은 할인율이 20%래요. 그럼 여기를 20%로 할인을 해요. 3억 나누기 2억. 20%. 그럼 여기가 15억이 됩니다. 15억. 그렇죠? 요거는 S예요. 대차대조표의 대변에서 요 10억이 부채의 가치가 되고 15억이 자기 자본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얼마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죠. 10억, 15억. 그러면은 이게 25억이죠? 25억이 바로 이 기업의 가치예요. 이 기업의 가치. 이렇게 구하는 거죠. 어떻게 구했습니까? 대차대조표의 대변에서 구했죠. 그렇죠? 대변 쪽에서 부채의 가치를 구하고 순이익의 가치를 구해서 순이익의 현재 가치를 구해서 두 개를 더한 거죠. 그러면은 자산 쪽에서 구할 수는 없냐? 자산 쪽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해도 25억이 나와요. 25억.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자에 대한 할인율과 순이익에 대한 할인율 20% 그걸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한 거죠. 만약에 영업이익의 할인율을 구하면은 25억이 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좀 더 공부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는 문제에 주어진 대로, 예제에 주어진 대로 이자의 현재 가치, 순이익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식으로 기업 가치를 구했어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현재 가치가 많이 이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가치의 그 구조는 분수값의 구조를 갖는다. 분수값이라는 것은 분모와 분자로 구성이 되는 건데, 분자에는 현금 흐름이 들어가고 분모에는 할인율이 들어간다. 이 구조를 분야별로 이용을 할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의 분야 하나, 실물 투자 방향의 하나, 기업 가치의 하나,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증권을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주식과 채권으로 나눌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액의 현재 가치로 균형 가격을 구하고, 채권의 그 균형 가격은 이자와 원금의 현재 가치로 구한다. 그렇죠? 그게 시장 가격과 똑같을 수도 있고, 시장의 균형 상태는 똑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불균형 상태가 되는데, 그때는 균형 가격과 시장 가격과를 비교해 가지고 어디가 더 크냐에 따라서 매수하기도 하고 매도하기도 하는 거죠. 실물 투자의 가치는 투자를 하면서 들어오게 될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산출하면은 투자안의 가치가 된다. 그러면은 이 실물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투자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게 바로 그 투자안의 현재 가치와 비교 기준이 돼서 투자 비용이 더 작으면 투자를 하는 거고, 투자 비용이 크면 안 하는 거고. 기업의 가치는 앞으로 들어오게 될 영업현금 흐름, 이 영업현금 흐름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뒤에서 쓸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일단 영업이익이라고 해요. 똑같은 건 아닌데 그 영업현금 흐름은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영업이익의 현재 가치로 산출한다. 이거는 대차대조표의 차변 쪽에서 한 얘기고, 기업의 가치는 부채의 가치와 자기 자본의 가치를 구해서 더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때 부채의 가치는 이자의 현재 가치고, 또 자기 자본의 가치는 순이익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차대조표의 대변 쪽에서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다음 강의 소개는
다음 강의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앞에서 얘기한 현재 가치 개념이 이용되는 중요한 분야 세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다음 강의 내용은 주로 주식과 채권, 그러니까 오늘 설명했던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내용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